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얼마 전 제주시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해변에 해수 풀장을 만들다 논란이면서 원상 복구를 시키는 일이 있었죠. 담당 공무원들이 수억 원을 변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백사장과 차가운 용천수로 이름난 곽지과물 해변. 제주시는 이곳에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해수 풀장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양경관 파괴 논란과 함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공정률 70%인 상태에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착공 6개월 만에 백사장으로 원상 복구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당시 공사를 추진했던 제주시 담당국장과 과장, 담당과 주무관 등 4명에게 4억 4천만 원을 변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수풀장 공사에 3억 6천만 원이 투입된 데다 원상 복구에 들어간 비용까지 감안했다는 겁니다. 공개 확인 하나만 떼면 이 절차를 지켜내는 데가 다 나올 텐데 이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완전히 중과실이거든요. 해당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락 받은 것도 없고 통보 받은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검토를 해봐야 알겠죠. 이번 조치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시장과 부시장 등 최고위급 공직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서부 연안에 밀려온 고수온 저염분수가 열흘이 넘도록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민물 덩어리가 밀려오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 외곽의 한 전복 양식장.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면서 폐사하는 전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 전복 양식장에서도 저염분으로 인한 폐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심정이야 답답하죠. 이거 뭐 한 2, 3년 애식에 키워놓은 거 지금 이렇게 갑자기 폐사 나기 시작하면은 저희들 사업인데 좀 뭐 심장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염분수가 양식장까지 들어오면 소라와 전복 등 어패류들은 삼투압 능력이 떨어져 집단 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 서부 마을어장의 염분은 26에서 28 PSU, 먼바다는 23에서 27 PSU로 정상치인 35보다 30% 이상 낮은 상황입니다. 수온도 30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광어 양식장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염분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계가 시기에 따라서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중순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저염분수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남서쪽 먼바다에서는 두께가 10m에 이르는 저염분수 덩어리가 추가로 발견돼 수산당국은 이동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예전 제주는 도둑과 대문, 거지가 없어 산무의 섬이라고 불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대 빌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귀가하는 부부. 아래층에서 한 남성이 뒤따라오면서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10여 분 뒤 심하게 다친 남성이 팔로 몸을 겨우 끌어올리며 계단을 올라옵니다. 중국인 26살 장모 씨가 또 다른 중국인 부부에게 복도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며 항의하다 폭행을 당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겁니다. 제주도가 원래 범죄가 잘 안 일어나는 섬이었었는데 그런 게 됐으면 좀 많이 불안하죠. 모든 사람도 그런 건 아닌데 몇몇이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해요. 면세점에서 선글라스를 껴보는 한 여성.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매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중국인 45살 여모 씨는 90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훔친 혐의로 크루즈 여객선 탑승 직전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3만 3천여 건, 4년 만에 37%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범죄도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민의 5% 이상이 되면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시작했는데요. 제주도는 이미 그 단계를 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외국인 범죄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찰 시스템도 지금 빨리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지역 인구는 65만 명이지만 관광객과 불법 체류자까지 합친 상주 인구는 80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찰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성원주 부장판사는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38살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을, 동업자인 38살 안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제주 도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배우나 모델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중국인 수백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출입국 사범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강제 출국시켰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 검거를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규모와 권한은 확대됐고 많은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곶자왈 사이로 차들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났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국유지까지 무단훼손했다,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자치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사무소 위조와 탈세 혐의는 자치경찰의 권한 밖이어서 국가경찰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무에 한정이 되어 있어 수사 중 다른 범죄를 발견하더라도 추가 적용을 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는 경범죄와 교통법규 위반 등에서 관광과 환경,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권한이 부족하거나 국가경찰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훼손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지역과는 다른 그런 특수성인데 이것과 관련된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이 보다 확대돼야 되고 또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이 좀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 38명으로 출발한 자치경찰은 10년 만에 12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출신이 단장을 맡을 수 없는 기형적인 직급구조 때문에 국가경찰에 종속된다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무인 항공 방제에 이용되는 드론이 이제는 농업용 기계로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농민들이 항공 방제용 드론을 구입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입니다. 무더위와 장맛비가 반복되는 들녘에서 무인 항공기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약재를 탑재한 드론이 낮은 고도로 날아다니며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약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방제 작업은 여름철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 올해부터는 드론이 수고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무인 헬기가 동원되기도 했지만 워낙 고가 장비라서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드론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 트랙터 장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단지 못 하는데 이거는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영농법인이나 농협 등에서 드론을 구입해 방제 작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업용 무인 항공 살포기 검정 기준이 마련돼 다음 달부터 드론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별 농가들도 검증을 마친 농업용 드론을 구입해서 농약이나 비료 등을 살포하는데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는 노동력과 경행비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5kg짜리, 10kg짜리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방면으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지원 대상 농업 기계로 선정된 드론은 공급 기준가의 80%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구입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드론 도입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약재 희석량과 방제 효과 데이터 확보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활용 방안이 보편화되면서 드론이 미래 농업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오늘까지만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약간 내려가 있지만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무척 덥겠고요.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하늘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5에서 40mm가량의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북부 지역의 기온 25도 내외로 출발해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부와 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부 지역은 어제만큼 푹푹 찌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도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26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산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이 있는 만큼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해상에는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중부 지역을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밤부터 시작된 비는 휴일인 모레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의 한 과수원 공방 창고에서 불이 나 가재 도구와 내부 33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창고 안의 마루바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주차제와 교통 유발 부담금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아파트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는 공유 주차제를 다음 달부터 제주시 노영동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형 건축물에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우도에 관광객들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자문기구인 워킹그룹이 구성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관광 서비스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워킹그룹은 앞으로 세계 자연유산 탐방 예약제와 입장료 현실화, 환경 부담금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 뒤 내년 6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어제 제주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허가를 내준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다음 달에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사장 교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기획위원회를 의장 직속으로 설치해 자문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관홍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입법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교육청과도 정례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어업관리소가 남해 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해어업관리단 소속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직제 신설안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남해 어업관리단은 정원이 98명에서 158명으로 지도선은 6척에서 10척으로 늘어나며 제주 본섬 인근 해역과 한일 중간 수역이 관할 해역에 편입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